여보, 나 누구게? 당신이 누구야? 나야, 당신 아내 영숙이야. 45년을 함께 산 영숙이. 모르겠네. 왜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대화는 5년간 치매 남편을 돌보다가 결국 본인이 더 큰 병에 걸린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대전에 사시는 박영숙 씨, 69세. 남편 정수 씨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후 5년간 혼자서 간병을 해왔습니다. 하루 3,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주일 내내 집을 떠나지 못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희생하며 남편을 돌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것은 남편이 아니라 영숙 씨 본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심장질환이었어요. 남편 치매 돌보느라 내가 더 큰 병에 걸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건강해야 남편도 돌볼 수 있다는 걸.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간병인의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간병의 진정한 의미와 올바른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 행복했던 시절과 변화의 시작. 모범 부부의 45년. 박영숙 씨와 정수 씨는 정말 모범적인 부부였어요. 1978년 결혼한 이들은 45년간 큰 다툼 한 번 없이 살아왔습니다. 정수 씨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영숙 씨는 살림을 잘하는 현모양처였죠.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술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빠였어요.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결혼시켰고 정년퇴직 후에는 소소하지만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년퇴직하고 나서가 더 좋았어요. 둘이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진짜 금슬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첫 번째 이상 신호. 변화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정수 씨가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죠. 여보,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 병원?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어제 말했는데. 혹시 까먹었어?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67세 나이에 그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 하루 종일 찾거나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일도 생겼어요. 병원 진단. 결정적인 계기는 정수 씨가 집 앞 슈퍼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동네 슈퍼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몰라서 3시간 동안 헤맸던 거예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집에서 5분 거리인데 어떻게 길을 잃을 수가 있나. 영숙 씨는 남편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어요.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가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치매입니다. 그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라니. 우리 남편이 치매라고요? 의사는 설명했어요.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울었어요. 정수 씨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바람이 차가워서. 영숙 씨는 혼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남편에게는 병명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죠. 치매라고 하면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건망증이 좀 생긴 거다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인터넷으로 치매에 대해 찾아봤어요. 알면 알수록 암담했어요. 평균 수명이 7년에서 10년.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자녀들의 반응.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병을 알렸을 때 반응은 다양했어요. 큰딸은 정말이에요? 아빠가? 라며 믿지 못했고, 작은 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었어요. 아이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특히 큰딸이 많이 울었죠. 자녀들은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큰딸은 시집간 지 오래라 자주 올 수 없었고 작은 아들은 직장 때문에 바빴죠. 아이들도 각자 살기 바쁘니까 가끔 와서 안부 묻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결국 영숙 씨 혼자서 남편을 돌봐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해.
4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부 간병 생활의 시작. 초기 간병의 어려움. 처음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정수 씨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했거든요. 다만 영숙 씨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했죠. 약 먹는 시간, 식사 시간, 외출할 때 꼭 함께 다니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했어요. 몇 시야?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우리 아이들은 뭐 하고 있어? 처음에는 그때마다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같은 말을 50번씩 들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수면 패턴의 혼란. 더 큰 문제는 정수 씨의 수면 패턴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밤에 자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밤에 못 자니까 낮에 계속 졸더라고요.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안 와서 악순환이었죠. 영숙 씨는 남편이 밤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어야 했어요. 하루 3, 4시간밖에 못 잤죠. 남편이 밤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한쪽 눈 뜨고 자야 했어요. 일상생활의 어려움. 시간이 지날수록 정수 씨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하고, 식사할 때도 옆에서 챙겨야 하고, 씻는 것도 함께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 고마워했는데, 나중에는 도움받는 것조차 싫어하더라고요. 특히 목욕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남편이 거부했거든요. 내가 어린애야.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지만 혼자서는 제대로 안 했어요. 외출의 제약. 정수 씨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모든 것이 제약되었죠. 남편을 데리고 가면 계속 언제 집에 가냐고 하고 혼자 두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한 번은 30분만 나갔다 왔는데 정수 씨가 집을 나가서 동네를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아, 내가 이제 집을 못 나가는구나 실감했어요. 사회적 고립. 점점 영숙 씨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남편 때문에 못 간다고 해야 했고, 교회 활동도 중단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죠. 영숙 씨의 세상은 점점 작아져서 집안, 그것도 남편과의 공간만 남았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바깥 소식도 모르겠고,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없고, 경제적 부담, 간병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치매 약값, 병원비, 그리고 영양제나 간병용품들.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연금으로는 부족해서 적금을 조금씩 깨먹어야 했어요. 간병인을 쓰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하루 10만 원씩 하니까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었죠.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수밖에. 산부 간병인의 한계에 도달. 3년째 되던 해의 악화. 정수 씨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간병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이제는 영숙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이 절 보고 여기 왜 있어? 집에 가라고 했을 때. 때로는 영숙 씨를 경계하거나 화를 내기도 했어요. 자신을 돌보려는 영숙 씨를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원수처럼. 공격성의 증가. 더 심각한 것은 정수 씨의 공격성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갑자기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심지어 영숙 씨를 밀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약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영숙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손 한 번 안 댄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에. 머리로는 병 때문이다 이해하지만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배회와 실종 위험. 정수 씨가 집을 나가려고 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거나 밤에 몰래 나가려고 했어요. 영숙 씨는 문에 여러 개의 자물쇠를 달았지만 그래도 불안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나 봤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정말 식은땀이 났죠. 다행히 아파트 경비실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이후로 영숙 씨는 더 예민해졌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남편이 나갈까봐.
영숙 씨의 건강 악화. 5년간의 간병으로 영숙 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만성 피로의 불면증,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겼어요. 체중도 10kg 이상 빠졌죠. 거울을 보면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5년 사이에 15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혈압도 올랐고 어지러운 증상도 자주 나타났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죠. 내가 아프면 남편은 누가 돌봐요? 그냥 참고 살았어요. 우울증의 시작. 가장 심각한 것은 영숙 씨의 정신 건강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밥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남편을 돌보는 것도 의무감으로만 하게 되었어요. 사랑이나 애정보다는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었죠. 남편을 보면 사랑스럽기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났어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어요. 밤에는 울음이 나왔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도움 요청의 어려움. 영숙 씨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털어놓으면 엄마가 힘들어하시네 정도의 반응뿐이었어요. 구체적인 도움은 없었죠. 아이들도 각자 바쁘니까. 이해는 하지만 서운했어요. 이웃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어요. 창피했어요. 남편도 제대로 못 돌본다는 소리 들을까봐. 사회복지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부 간병인이 쓰러지다. 운명의 그날. 2023년 10월 15일, 영숙 씨에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처음에는 또 스트레스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수 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래? 라고만 물어봤죠. 간신히 119에 신고했지만 정수 씨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빨리 가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을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서의 진단. 결국 이웃의 도움으로 정수 씨를 맡기고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와 심장 부정맥, 그리고 중증 우울증. 의사는 영숙 씨에게 말했어요.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대안을 찾으셔야죠. 지금 상태로는 간병을 계속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자녀들의 뒤늦은 깨달음.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온 자녀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이 아프셨다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해. 너희들도 바쁜데. 큰딸이 울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작은 아들도 자책했어요. 아버지 치매에만 신경 쓰고 엄마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문가의 조언.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해줬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환자보다 먼저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님 같은 경우가 전형적이에요. 그리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어요.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요양원.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어요. 영숙 씨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런 제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5년 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는데. 죄책감과의 싸움. 하지만 영숙 씨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남한테 맡긴다는 게 정말 미안했어요. 의사는 설명했어요. 어머님이 건강해야 남편분도 더 오래,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하시면 둘 다 위험해져요. 사회복지사도 덧붙였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에요. 새로운 결정.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 후 영숙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정수 씨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기로 한 것이었어요. 낮에는 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지내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가 쓰러지면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주말에는 교대로 와서 할아버지를 돌보기로 했고 경제적 부담도 나눠서 지기로 했죠. 오부 회복과 새로운 균형.
주간보호센터의 도움. 정수 씨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전문 인력들이 체계적으로 돌봐주니까 영숙 씨는 처음으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수 씨도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오히려 집에만 있을 때보다 상태가 나아 보였죠. 센터 선생님이 어르신이 활동적이시네요. 다른 분들과도 잘 어울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영숙 씨의 건강 회복. 영숙 씨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내과에서도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 건강은 뒷전이었는데 이제야 챙기기 시작했어요. 충분한 잠을 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니까 체력도 돌아왔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밤에 남편 걱정 안 하고. 사회적 관계의 회복. 영숙 씨는 조금씩 사회적 관계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었고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영수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위로해 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치매 가족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 놀랍게도 정수 씨와의 관계도 나아졌어요. 영숙 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여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남편만 보면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다시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센터에서 돌아온 정수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낮에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만나니까 오히려 더 반가워요.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 자녀들도 어머니의 희생을 뒤늦게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교대로 와서 할아버지를 돌보고 어머니는 쉬도록 배려해줬어요. 아이들이 엄마, 이제 좀 쉬세요라고 하니까 정말 고마워요. 경제적 부담도 나눠서 지니까 영숙 씨의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그동안 제가 다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함께 하니까 훨씬 낫네요. 새로운 일상의 정착. 현재 영숙 씨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남편과 함께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주간보호센터 차량에 태워보낸 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요. 병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서 충분히 쉬어요. 오전에 남편을 보내고 나면 정말 자유로워요. 5년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에요. 오후 4시쯤 남편이 센터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해요. 저녁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남편도 더 안정적이에요. 전문가들의 평가.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영숙 씨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그때는 정말 지쳐 보이셨는데 이제는 생기가 돌아오셨어요. 정수 씨의 담당 의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환자분의 상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주 보호자이신 부인의 건강이 회복된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무리. 간병의 진정한 의미. 영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병과 돌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간병인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간병인이 쓰러지면 환자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돼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재가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셋째, 가족의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해요. 넷째,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24시간 간병은 불가능해요. 적절한 휴식과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장기간 간병을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치매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질병이에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영숙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올바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남편도 저도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처지의 가족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도 더 오래,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치매는 환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질병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병인 자신의 건강과 행복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현재 치매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들, 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곧 가족의 건강과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간병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